39번부터 보겠습니다. 생명은 물리학자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 선에서 또 오면 안 되고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그 뭐라고 부르는 것? High dimensional, 높은 dimensional, 차원적인,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시스템이야 라고 부르는 것이 곧 생명이다.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멋지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fancy, 멋진. 뭐를? 대절을. say의 목적어로 접속사 대절 왔고요. There's a lot going on. 많은 일이 있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a lot은 많은 일 이런 뜻이고 이 많은 일을 수식하는 going on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go on. 일어나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하는 멋진 방식이다. 뭐가? 고차원적인 시스템이야. 생명이라는 건. 그래서 이게 선행사가 되죠. 주격관계대명사고 계속적 보험이고요. 근데 이제 in just a single cell, 아주 단 하나의 세포, 단 하나의 세포에서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 뭐 사이에서? 다양한 분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한 세포에 다양한 분자가 있고 그 분자들 사이에서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가 is enormous. 엄청나겠죠? 분자가 엄청 많으니까 그 안에 단 하나의 세포여도. 그래서 엄청난이라는 단어에 동의어, 단위어를 써보면 이렇게 있고, 그러면 단 하나의 세포에서도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such a system, 그러한 시스템은,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건 앞문장이겠죠? 그런 한 세포에서도 상호작용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 시스템은 결국 바라게 됩니다. 안정적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다 이 분자들이 모두 다 상호작용을 해버리면 너무너무 복잡해지겠죠? 너무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경우일 때만, 그래서 only a smaller number of collective ways of being, 오직 작은 수의 집단적인 방식, 존재에. collective는 집단적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being스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더 적은 수의 존재의 집합적인 방식이 나타날 때만, emerge,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만 결국 안정적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수많은 분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 불안정해지겠죠? 이 세포가. 그래서 그 상호작용이 집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수의 방식, 딱 적은 수의 방식으로만 나타나게끔 해야만 그 세포가, 즉 그 생명이 안정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호작용을 다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개만, 그 적은 수의 개수만, 딱 집단적인 방식으로만 일어나는 것만 딱 나타나게 해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 stable, balanced, secure 같은 동의어가 있고 반의어로 약한, fragile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이런 단어에 반의어를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수가 적어야 안정적인 거죠. 다 따로따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다 일어나면 복잡해지고 너무 불안정해지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너무 불안정해진다. 그러므로 그 상호작용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소수의 방식, 더 적은 개수의 방식으로만 나타나게 그래서 세포가, 즉 그 존재가 안정적일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t is부터 대시 있는데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may result from from은 뒤에 원인이 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뭐로부터 나오다, 뭐뭇이 원인이다. 그 뭐로부터 나오는 development of a human embryo, 배아예요, 배아. 인간의 배아.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배아라는 건 위에서 말한 single cell을 말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세포, 그 인간의 배아의 발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뭐다? 오직 제한된 수의 조직과 몸의 모양이다 라는 거예요. 왜 제한된 수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 하나의 세포, 즉 인간의 배아에서 배아에 있는 모든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다 따로따로 일어나면 너무 그 배아가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그 배아 안에서도 그 상호작용이 너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그 방식 몇 개만 나타나게끔 해서 배아가 안정적이게 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 시스템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신기하도록.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한 a smaller number of collective ways of being은 지금 여기 이 예시에서 제한된 수, 조직과 바디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딱 몇 개로만, 소수의 개수로만. 상호작용이 다 전부 다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을 하면, 그건 예로 들어서 사실 이론상으로는 인간의 배아에서, 배아 그 단 하나의 세포에서 수많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다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그 세포가 못 버티죠. 너무 불안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배아가 나타내는 것, 안정적인 소수의 방식만 나타낸다. 이게 뭐다? 방금 이거 괄호친 게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이라는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어랑 반의어를 또 써볼게요.
다음 문장 보면 그래서 1942년에 생물학자인 컨라드가 불렀습니다. 이 극적인 결과의 축소를 뭐라고? 운하화라고. 캐너바이제이션, 운하화. 우리가 아는 그 운하예요. 이 디스 어쩌고는 앞문장을 가리키고요. 지금 this drastic narrowing of accounts 목적어, 캐너바이제이션 목적어 보호죠. drastic은 극적인, narrowing은 축소. 그러니까 복잡한 생명 시스템,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막 여러 길로 퍼지는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라, 발생된 게 아니라 마치 운하에서 물이 운하의 길만 따라 흐르는 것처럼 몇 개의 길로만, 아주 소수의 길로만, 특정의 경로로만 진행이 되면서 생명체가 발달하는 거다. 그래서 생물학자인 컨라드 씨가 결과의 극적인 축소, 그러니까 소수만 나타내는 거죠. 실제로 나타나는 거는 안정적인 소수의 방식만 나타냈으니까. 그래서 이론상은 엄청난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건 엄청난 작은 결과만 나타나죠. 작은 수의 결과만. 그래서 축소가 됐다. 그것을 운화하라고 한다. 운하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물이 그 길만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 길로 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유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형광펜 쳐주고 다시 어떻게 비유를 했는지 정리를 하면 생명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생명체는 안정된 특정 경로만 진행을 한다 했죠? 발달한다고 했죠? 그 말은 즉슨 운하로 따졌을 때 물이 여러 길로 퍼지는 게 아니라 운하의 길들만 따라가는 거죠. 운하에 있는. 그래서 운하화라고 하더라.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계속 다르게 말해서 어렵게 만들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축소예요. 줄어든 거잖아요. 소수의 안정된 형태로. 그래서 reduction, shrinking 같은 단어가 동의어가 되고, 반의어로는 expansion, broadening, 확장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는 바꾼대요. 뭐 사이에서? 적은 수의 잘 정의된 가능한 상태, 잘 정리된, 명확하게 정의된 가능한 상태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안정된 소수의 상태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하지만 존재할 수 없대요. 그래서 벗을 기준으로 may, can't, A, B 볼 수 있고, 어떠한 상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무작위의 상태, 뭐 사이에서? 그것들 사이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는 건 a small number of well-defined possible states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사이에 있는 그 무작위의 상태. 그러니까 딱 서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안정된 상태 안에 있어야 바꿀 수 있는 거지. 그 안정된 상태 딱 그 애매한 그 중간의 위치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세포에 문제가 생기겠죠? 불안정해지니까 그 사이에 있으면. 그래서 무작위의 라는 단어에 동의어랑 반의어를 써보면 반의어는 systematic, orderly가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상태는 그래서 결국 존재할 수 없다. 그냥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라는 뜻이고요. 오히려 뭐뭐인 것처럼 as는 이제 뭐뭐처럼이라는 접속사예요. 마치 공이 어디에 있는 공? 울퉁불퉁한 러프, 울퉁불퉁한 거친 랜드스케이프, 경관.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길, 그냥 일에 있는 공이 바닥까지 굴러가야만 하는 것처럼 of one valley or another. valley는 계곡이라는 뜻이죠. 하나의 계곡, 이 계곡 또는 또 다른 계곡의 바닥으로 반드시 굴러가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체는 소수의 몇 가지로 정해진 안정된 상태를 이제 오갈 수는 있다. 물론 그건 안정된 상태여야 하고, 근데 그 안정된 상태들 사이에 애매하게 그게 껴서 머물 수는 없다. 그 끼면 불안정해지니까요. 다시 말하면 결국 유기체, 생명체라는 거는 어느 안정된 상태에 존재를 해야 한다는 거고, 그건 마치 뭐와 같더라? 울퉁불퉁한 길에 있는 공이 결국 어떤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하나의 길로는 굴러가야 한다는 거죠. 그 둘 사이의 길에서 왔다 갔다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길, 뭐 A라는 길로 갈 수도 있고 B라는 길로도 갈 수 있고 뭐 근데 A, B, A, B, A, B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길로 갈 수 A의 길로 갈 거면 A의 길로 가고 B의 길로 갈 거면 B의 길로 가고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A와 B 중간 사이의 길로는 갈 수 없다. 그런 거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정된 상태 A가 있고 안정된 상태 B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 안에 존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이는 지금 계속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이에 존재하면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얘가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작위한 상태가 되죠. 불안정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정된 상태 그 안에서만 머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비유를 했죠. 공이 굴러가는 걸로. 다시 말하면 울퉁불퉁한 길에 있는 공이
결국 바닥까지 이르려면 하나의 길로 굴러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명체의 상태를 어디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는 대절에서도 볼 수 있대요. 접속사 대절. 이것은 진실이래요. 앞문장이고요. 또한 건강과 질병에서도. 그래서 많은 원인이 있죠, 질병에는. 하지만 그들의 발현, 어디에서? 생리학적이거나 증상적인 수준에서 발현이 종종 놀랍게도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질병도 우리는 다양하고요. 질병의 원인도 다양하겠죠? 하지만 그 다양한 질병과 질병의 원인에서 몸에서 결국 발현하는 생리적 반응, 증상은 사실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A라는 질병이 있고 B라는 질병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원인도 다를 거고 당연히 다른 질병이고 근데 이렇게 질병이 다른 거여도 이 두 질병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과 증상, 뭐 발열이나 오한이나 두통 이런 건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비슷하게. 그래서 건강과 질병에서도 나타나더라. 이 특징이. 그래서 비슷한 거죠. 반이요. different, unlike 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글은 요것만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여기서 동의어랑 반의어를 좀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enormous, stable, collective, limited, narrowing, random 그리고 마지막에 similar까지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를 꼭 여기서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문장 삽입은 이 문장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번을 볼게요. 푸니싱, 처벌하다, 벌을 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처벌하는 것, 벌을 주는 것은 이게 주어고 may not be effective,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due to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죠. 뭐 때문에? 빌 바우라는 사람, 즉 이 사람은 이제 뉴로사이콜로지스트인데요. 신경심리학자인 빌 바우가 뭐라고 부르는 것? 트릭 처벌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부르는 것 때문에는 owing to랑 because of로 바꿔 쓸 수 있고 그 트릭 처벌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를 벌을 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대요. 그 트릭 처벌은 뭐냐면 is a scolding. scold는 꾸짖다 라는 거고 동명사로 동명사예요.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분노의 순간입니다. 또는 처벌입니다. 가장 클래식, 전형적인 의미입니다. 그 단어에,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단어의 전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게 트릭 푸니시먼트라는 거래요. 그리고 트릭은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임수 처벌인데 그럼 왜 속임수 처벌이냐? 그걸 이제 뒤에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nstead of discouraging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시키다, 못하게 막다. 아이를 뭐하게 막아요?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것 대신에 그들을 그것을 하도록 장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나오죠. 여기서 그것은 첫 번째 주어에 있는 그것은 트릭 처벌을 말하고요. 이 처벌이라는 건 아이들을 장려한다, 뭐하도록? 그것을 하도록. 그 무언가를 하는 거를 말하겠죠. 그 무언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계속 더 하도록 만드는 게 트릭 처벌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discourage는 그래서 prevent, hinder, inhibit 같은 단어를 바꿀 수 있고요. 예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라는 애가 배워요. 대부터 끝까지를 접속사 대절을 배웁니다. 목적어로. 그가 그의 남동생을 때렸을 때 그의 엄마가 그를 꾸짖습니다. 그걸 배웠어요. 근데 이 휴라는 애가 어떤 애였냐면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였나봐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에게 저는 특히 being scolded, 꾸짖는 걸 당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선. 그래서 동명사 주어로 쓰였는데 아이는 꾸짖는 걸 당하니까 숭태의 형태로 왔고요. 그래서 꾸중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외로운 아이한테. 비교급 강조 표현이고 what가 뭐보다 than feeling invisible. 눈에 띄지 않다고 느끼는 것보다 내가 엄마 눈에 띄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는 그의 남동생을 계속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의 엄마는 채택을 해야 할 겁니다. 채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이 동명사고 당연하게도 다른 전략을 이제 채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는 congratulate,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칭찬해줄 수 있어요. 그 남동생을 때린 휴를요. 언제? 그가 그의 남동생을 때리지 않았을 때, 당연히 특정 기간 동안, 특정한 시간의 길이, 한 번 안 때렸다고 그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계속 지속적인 기간 동안 때리지 않으면 휴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엄마는 분명하게 허용을 해서는 안 되죠. 아이가
그의 남동생을 때리는 것을요. 하지만 뭐 하는 것 대신에 constantly 지속적으로 pointing out 아웃은 지적하다라는 거예요. 뭘 지적해요? negative 부정적 측면. 너 아이 때리지 마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계속 지적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그녀는 뭘 선택한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을 보상해주자 라는 걸 선택한 거죠. 이것이 명사존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부모도 뭐 할 수 있다? 트릭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40번 문항이어서 40번 문항은 요약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약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트릭 처벌이라는 건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뭐를요? 원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행동을요. 아이의. 그리고 그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의 계속조연법이죠. 근데 이게 요 앞문장이 전체가 선행사예요. 그래서 implies입니다. and 이시고요. 바꿨으면 이 또 요 앞문장이 되겠죠. 암시합니다. 대절을 목적어 나왔죠. 부모가 관심을 어디에 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뭐를 하면서? 긍정적인 행동을 보상하면서. 분사구문이고요. 그러면 트릭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상해주는 쪽으로 아이를 이끌어가보자 라는 내용이었고, 문장 삽입은 이 문장이랑 이 밑에 있는 문장을 고르겠고, 그래서 아까 정리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 트릭 처벌이라는 건 처벌로 벌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거 벌이야 하고 처벌로 이렇게 벌을 주었는데 오히려 뭐로 작용하는 거예요? 보상처럼 작용을 해버리는 거죠. 왜? 애가 외로우니까 오히려 처벌로 작용되는 그 벌이 아이한테는 엄마한테 관심을 받았어 라고 좋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일종의 속임수 트릭이죠, 트릭. 근데 오히려 그거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상해주는 쪽으로 아이를 끌어간다면 이 트릭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트릭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